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입니다. 자, 오늘 증시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좀 쉬어가도 될 것 같은데, 또 오늘 날짜 말씀드려야죠. 2021년 1월 25일 이제 1월달 마지막 이제 주인데, 아무튼 오늘도 증시가 거의 뭐 급등했습니다. 예. 3천 딱 깨지나 싶더니만 다시 올라왔고, 다만 뭐 여전히 박스권 뭐 등락으로는 보고 있는데 시장의 기세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코스피가 뭐 조정을 용납을 안 하고, 그다음 코스닥은 이제 300포인트 아니 1000포인트 2001년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20년 만에 10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돌파하겠죠. 코스닥도 안 갔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 너무 스트레스 제가 받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예, 때 되면 다 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건 매매 횟수가 많을수록 수익률이 줄어듭니다. 좋은 거 사셨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예, 그리고 내 차례 다 돌아옵니다. 요즘같이 진짜 수익 내기 좋은 적은 없어요.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길목길목 좋은 기업들 사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다만 근데 그런 건 주의하세요. 내가 종목을 좋은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좀 팔고 싶죠. 수익이 한, 제가 보니까 5만 원대 사신 분들은 거의 한 50% 넘거든요. 그럼 당연히 팔고 싶어요. 누구든. 근데 이제 그걸 팔고 좀 덜 오른 걸로 교체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진 마세요. 그거는 어쨌든 꽃을 잡초로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뭐 잡초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현금에 좀 여유가 있다면, 삼성전자 지금 상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신규로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약간 잡초 같은 기업도 지금은 꽃이 될 수 있어요. 일부 조금은. 예, 워낙 지금 이렇게 바닥에 널려 있으니까 그런 건 좋은데, 굳이 꽃을 팔아가지고 바닥에 있는 거 사지 마세요. 꽃은 꽃대로 그냥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냥 현금 없으면 기존에 내가 뭐 예를 들면 SK,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전기, 난 이런 것만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할 거 없어요. 주식 안 하셔도 돼요. 뭐 재방송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가져가면 돼요. 예, 그냥 언제까지? 그냥 끝날 때까지. 뭐 어디가 고점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그 종목 갖고 생업에 종사하시면 돼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일단 이제 현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좀 덜 오른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사면 되겠죠. 예. 그런 것만 잘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증시가 이렇게 또 올랐고, 오늘 뭐 다들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예. 근데 요새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더니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저는 제가 들었어요. 누군지는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아니 뭐라 그러죠? 저도 제가 뭐 여러분들이 워낙 이렇게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책도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뭐 당연히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뭐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종목을 너무 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예. 근데 제가 뭐 좋다 나쁘다 얘기는 해드리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알아요. 왜 이 방송을 이렇게 많이들 들으시는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종목이 좋고 어느 보고서가 좋고 그 많은 보고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사실 모릅니다. 주린이 분들은 당연히 모르죠.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저도 한 몇 년 하다가 이제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보고서 볼 때는 뭔 소리인지도 몰랐고. 근데 3, 4년, 한 3, 4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딱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아, 이건 괜찮고 저건 나쁘고 이건 그렇고. 그래서 지금 금방 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추려다가 보여드리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정보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계속 장기 투자하시라고 마인드를 이제 여러분들 좀 마인드 컨트롤도 해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는 하던 대로 할 텐데,
다만 그것만 염두에 두세요. 저도 제가 뭐 보고서 보고 좋다고 했던 종목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틀릴 수도 있고, 예,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요새는 뭐 너무 잘 가죠.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예를 들면 그 사실 효성 첨단 소재가 오늘 날라가 버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예전에 뭐 상암 프로테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이쪽 그 효성 첨단 소재를 더 좋게 봤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상하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효성이 어쨌든 압승했습니다. 지금 훨씬 많이 갔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뭐 20%가 넘게 올랐는데 근데 이것도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 보고서 보여드렸죠. 키움증권 저희 이제 이베스트 보고서를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 뭐 이 종목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네. 그 몇 달 전부터 언급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한다고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그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 요새 뭐 염승환 부장이 얘기하면 뭐 가고 뭐 그런 저도 이제 들었는데 절대 저는 신도 아니고 그러고 싶을 생각도 없고 예 어떨 때는 이건 너무 뭐 좀 오버하는 것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종목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뭐 이 방송에서 뭐 안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너무 맹신은 하지 마세요. 제가 효성 첨단소에 얘기한 게 꽤 됐어요. 8월 달에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마치 그 예전에 삼성전자 제가 한 2, 3개월 안 갈 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예, 근데 그거 믿고 버티신 분은 수익 나신 거고. 근데 최근에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렸죠. 보고서 딱 나오길래 아 이번엔 진짜 괜찮을 것 같다.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뻥 싸버렸는데 뭐 보세요. 안 간 것도 많아요. KTNG도 여전히 안 가고 있고. 예, 다 간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얘도 가겠죠. 언젠가 갈 텐데 제가 뭐 얘기했다고 다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저는 어쨌든 정직하고 싶어요. 뭐 제가 그 뭐 안 간 건 안 간 거잖아요. 그죠? 뭐 그냥 무조건 제가 한 건 다 갔습니다. 예, 그러고 싶은 생각도 추호도 없고 뭐 아닌 건 아닌 거고 바이오 기업들도 몇 개 얘기한 거 뭐 많이 빠진 것도 있고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보고서나 이런 거를 보시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 저래서 저게 좋구나 이걸 한번 깨우쳐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걸 계속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걸 훈련해드리고 싶어요. 제 방송 통해서.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스스로 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좀 자립력을 키우시는데 제가 어쨌든 일조를 해드리고 싶은 예, 아무튼 마음뿐입니다. 예, 근데 요새 뭐 워낙 시장이 뭐 워낙 좋으니까 뭐 이거는 뭐 꼭 뭐 누구 실력이다 이거보다도 장이 받쳐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어쨌든 이 담력이에요. 조금 먹고 팔면 안 돼요. 예,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도주 같은 경우는 예,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안 가는 것도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그래요. 한 종목이 치우치면 안 돼요. 포트폴리오는 다변화돼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주도주도 사야 되고 못난이도 사라 그랬잖아요. 화장품, 의류 이런 것도 제가 사놔야 된다. 몇 달 전부터 한 두 달 전부터죠. 이 못난이도 사놔야 된다. 예전에 그래서 현대백화점도 말씀드린 거고 요새 가죠. 요새 가는데 그렇게 포트를 좀 이렇게 꾸며놔야 돼요. 좋은 거 약간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 예전 방송에서 다 설명해 드렸지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밸런스가 맞아요. 너무 공격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주도주만 100%. 네. 그럼 그건 완전 공격이에요. 근데 방어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밸런스 있게. 그래서 제가 종목을 계속 이렇게 좀 최근에 덜 오른 거 위주로 소개를 해드린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모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 계속 말씀드렸는데 안 간 게 동국제약, JW생명과학, 환인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동국제약이 좀 많이 갔어요. 동국제약이 오늘은 좀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도 이렇게 안 갈 때 좀 사놓으시면 되게 편하죠. 제가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 가다가 오늘 갔어요. 뭐 환인제약도 있고 JW생명과학도 있고
예, 얘네도 아직 많이 간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데 너무 좋은 기업들은 계속 말씀을 해드려요. 이거 저평가돼 있고 성장하는 것 같으면 그런 기업들이 좀 소외받고 있으면 되게 주식 투자 쉬워요. 저런 기업을 그냥 안 갈 때 사놓고 그냥 여러분 일하세요. 하다 보면 어느 날 올라가 있어요. 예. 금방 한 2, 30% 올라가 있어요. 예. 뭐 어려운 거 아닌데. 근데 왜 어렵죠? 엉덩이가 가벼우니까. 엉덩이가 무거우셔야 됩니다. 알죠? 예. 또 오늘 좀 서론이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수익 나신 분들, 주식 투자 특히 처음 하신 분들 중에 어떻게 하시는 건지 분명히 저는 감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무튼 오늘 장이 좋았고, 뭐 별로 제가 시장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오늘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은 잠깐만요. 뭐 일단 투자자별 종합 보면 개인은 팔았고, 뭐 별 의미 없습니다. 뭐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지수도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내가 뭘 사고 얼마나 주도주 잘 사고 또 포트폴리오 잘 꾸려놨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운수창고 좋았고 통신주 오늘 드디어 그 제가 이게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 뭐냐면 KT를 제가 주로 통신주 하면 무조건 SK텔레콤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새 SK텔레콤도 뭐 일부 한 애널리스트 분이 되게 안 좋게 써가지고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SK텔레콤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게 봐요. 저는 아니 비성장 자회사가 그렇게 좋은데 단지 지주회사 된다고 못 간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오늘은 KT가 날라갔어요. 근데 저희 회사가 KT 건물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얘기를 들었는데 KT 여기 직원분들이 아니 왜 염승환 부장은 맨날 SK텔레콤 여기 있으면서 SK텔레콤만 좋다고 얘기하냐요. 아 그거는 저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되고 KT 스스로가 좀 저는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 액션이 없잖아요. SK텔레콤처럼 뭘 하든가 이건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KT가 저는 알아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는 잘할 것 같아요. 오늘 주가 보셨죠? 오늘 그 디즈니 플러스랑 같이 한다고 하고 또 웹캐시인가요? B2B 기업 하나 있는데 뭐 경리나라 같은 서비스하는 뭐 하나 B2B 회사 하나 있어요. 소프트웨어. 그 회사 뭐 인수한다는 얘기고 있고 아무튼 뭔가 올해는 바뀔 것 같아요. 그럼 이 KT가 성장 전략으로 가면 옛날에 기억나세요? 무슨 종목이 떠올라야 되죠? 제 방송 들으신 분은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KT가 성장 전략으로 가면 나스미디어죠. 그죠? 이게 나스미디어 인수했잖아요. 예전에 여기 인터넷 그 뭐죠? 광고 대행사죠. 그러니까 KT가 조금씩 뭔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KT에 관련된 기업들 잘 보시고 이제 KT도 좀 좋게 볼게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좀 취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진짜 SK텔레콤 막 저기 막 뛰어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죠? 여기 건물에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KT 직원분들 이거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화이팅 하십시오.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KT도. 아무튼 오늘은 KT가 좋았습니다. 좋았고 음식료 제일제당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 제가 많은 걸로 아는데 그죠? 좋은 종목 간다니까요. 그리고 라이신 가격이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대로 그 사료 첨가제 그리고 대상도 마찬가지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제당은 그 바이오 플라스틱도 하고 있어요. 바이오 플라스틱 기억나시죠? 썩는 바이오 플라스틱 SKC, 효성, TNC, 제일제당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친환경 저희 당사에 이한나 연구원이 쓴 보고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관련해서 오늘 좋았고 전기전자도 오늘 좋았습니다. 뭐 전기전자요 뭐 주도 섹터죠. LG노텍,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도 89,000원.
다시 9만 원 향해 가고 있고, 삼성전기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예, 진짜 끝까지 가져가야 돼. 이번 사이클의 끝까지. 저는 단 한 주도 팔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MLCC가 지금 쇼티제예요.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예, 그냥 뭐 사막 컨덴서든 MLCC는 절대 파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화학주도 오늘 좋았고, 뭐 오늘 좀 아쉬운 거는 좀 그 자동차죠. 예, 자동차 현대모비스. 근데 뭐 어차피 애플카 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잘 들고 가세요. 현대모비스도. 예, 갈 길이 멉니다. 빠지면 사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매매를 해보세요. 내가 주도주를 잘 샀는데 가면 좋죠. 빨리 가면 좋은데 안 가고 빠져요. 그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한테 또 기회를 주네. 더 좋아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스트레스 받는 분하고 즐기는 분하고는 나중에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게 나는 못 견디게 두렵다. 그런 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주식하고 안 맞아요. 지금이야 장이 좋으니까 좀 조정받고 또 올라가죠. 진짜 나중에 하락장 겪으면요, 멘탈 다 나가요. 전혀 못 견딥니다. 돈 다 까먹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변동성이 있어요. 오르고 내리고 해요. 그래서 그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샀는데 빠질 수도 있고 뭐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계속 올라가요? 근데 나는 그걸 못 견디겠다. 그런 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주식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예. 진짜 나중에 다 까먹는다니까요. 제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꾸준히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다시 한번 나중에 급락장 또 옵니다. 안 올 수는 없어요. 하루에 막 3, 4% 빠지는 그런 급락장이 왔을 때 내가 견딜 수 있는지, 물론 힘들죠 누구나. 예. 근데 그런 거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또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세요. 예. 급락장 진짜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오기도 해요. 근데 그걸 내가 뭐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어느 날 하루 만에 막 그 200만 원 까먹었어요. 난 그거 못 견디겠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200만 원 까먹은 걸 까먹다고 생각 안 하고 기업에 문제가 없고, 뭐 오히려 현금이 있어가지고 더 살 기회로 활용하신다면 그런 분은 오히려 저는 성공한다 보거든요. 주변에 부자 되신 분들이 다 그래요. 제가 아는 분들, 제가 예전에 피터 케이님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블로그, 예, 그분도 작년 3월에 거의 쫄딱 망할 뻔했다가 예, 지금 대박 났잖아요. 예, 거의 자산 반토막 나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견딜 줄 아는 거죠. 기업을 믿고. 그런 분은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예, 제가 이 얘기를 괜히 해드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진짜 한번 두고 보세요. 지금 이제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지금이야 막 기분 좋고 뭐 다 올라가니까, 예, 뭘 사도 될 것 같고, 뭐 염승환 부장 얘기만 얘기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도만 그럴 것 같죠. 나중에요 안 그럽니다. 예, 나중에 정말 또 급락장 오니까, 예,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로 한번 잘 견딜 수 있는지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고 오늘 뭐 다 좋았어요. 뭐 전업종 거의 올라갔고, 뭐 밥솥, 항공, 오늘 항공주도 좋았죠. 항공, 뭐 수산, 슈퍼박테리아, 뭐 3D 낸드, 오늘 반도체도 그 이제 증설한다고 하니까 뭐 다 날라갔고, 원익 IPS, 뭐 원익 QNC, 테스도 오랜만에 갔고, 비료회사, 에그플레이션, 반도체 장비, 자율주행차, 카메라 모듈, 뭐 제약주, 예, 아무튼 오늘 다 좋았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오늘 뭐 계속 다 뭐 대부분의 섹터들 다 좋았으니까 여러분들 뭐 기분 다 그냥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안 간 종목도 있지만, 예, 편하게 투자하시고 진짜 물방 고기반 장세가, 근데 1년에 이렇게 뭐 골고루 가는 장은 1년에 몇 번 없어요. 굉장히 드문 장이 오늘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제가 좀 뉴스하고, 예, 이번 주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이제 증시 일정. 그래서 대림산업이 이제 분할 재상장했죠. 이거 좀 보여드려야죠. 대림산업이 그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DL하고 이게 지주회사인데 나중에 유증할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당분간 못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싸요.
DL 우선주 말고 그냥 DL과 DLENC. 그래서 DL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주가 빠졌죠. 근데 시총이 1조 원대니까 되게 싼데 이 회사가 이거 무슨 얘기냐면 대림 코퍼레이션이 요게 이렇게 DL하고요. DLENC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얘가 건설, 얘는 지주사이면서 화학회사. 요거 갖고 있는데 골고루 갖고 있어요. 근데 지주사는 얘란 말이에요. 얘는 얘가 얘를 이렇게 지분을 가져가야 돼요. 최소 30% 이상. 그러면 이 지주회사 지분을 넘겨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받기 위해선 신주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DL은 아마 유증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주가 오르기가 쉽진 않아요. 당분간. 얘는 올라갈수록 좋고. 예, 그래서 DL은 좀 시간 걸리니까 솔브레인하고 솔브레인 홀딩스랑 비슷해요. 솔브레인 홀딩스 한참 안 갔잖아요. 솔브레인 가고. 그러니까 솔브레인 홀딩스가 유증을 하니까 지분 맞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DL도 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되게 싸요. 싸니까 사놓고 기다리셔도 전혀 무리 없는데 그 유증 때문에 좀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DLENC는 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얘 올라갈수록 유리해요. 근데 얘가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얼마죠? 저는 한 3조 원 보거든요. 2.4조 원 되죠. 그래서 계속 가져가세요. 3조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남들 안 갈 때 또 못 갔으니까 이게 1.6조 원에 시작했거든요. 그 분할 전에.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주가 오른 거예요. 2.4조니까 몇 프로입니까 이게? 50% 이상 오른 거죠. 주가는. 그러니까 오늘 빠졌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초가 너무 떠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50% 이상 급등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이노텍 실적 잘 나온 것 같고, 내일은 한국 4분기 경제 성장률, 또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가 이제 중요한데 수요일 날 FMC 파일 의장 인터뷰 있고, 셀트리온이 이제 2차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 저거 나오면 조만간 뭐 허가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이데이터 사업 번호가가 있고, LG화학이나 기아차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제일 중요하죠.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주주 환원 정책. 그래서 이거 정말 많이들 좀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주주 환원 정책 한번 발표하기를 좀 기대해 보시고, 그러니까 특별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자사주 뭐 소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배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속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미국 오스틴에 공장 증설하는 것도 아마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갤럭시 S21이 출시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지금 모임 금지잖아요. 그게 종료되는데 추가로 연장할지 그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런 좀 이벤트들이 일정들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약을 뭐 그동안 좀 재미없어도 잘 좀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은 이런 거 보면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주식 못해서 좀 답답한데 이런 데서 안 갈 때 사놓고 기다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막 그냥 왠지 안 가도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확신만 있다면 내가 뭐 여기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여유가 없는 분들은 솔직히 주식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난 저 정도도 못 기다린다. 2주, 2, 3주도. 주식 투자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자마자 또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요분도 되게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포카라라고 블로그 하시는 분인데, 그 네이버가 이제 예전에 네이버 실적 때문에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요새 잘 가죠. 근데 네이버가 되게 좋은 게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저희 책에도 나와 있죠. 제 이번에 발간된 책에도 자사주의 중요성 나와 있는데, 이 네이버가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 전자공시 들어가시면 여기 만약에 여기 딱 네이버 이렇게 딱 치고 네이버 들어가면 그 분기 보고서 찾아보시면 돼요. 보통 분기 보고서, 분기나 사업 보고서. 여기 있네요. 분기 보고서. 여기 보면 주식의 총수라고 딱 나와 있죠. 요걸 딱 누르시면, 이렇게 좀 눌러보시면 여기에 그 자기 주식 수라고 나와 있죠. 요게 자기 주식이에요. 되게 많죠. 1800만 주. 전체 주식 수의 10%가 넘어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가지고 자사주 나눠줘요. 막 그때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에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돈 하나도 투자 안 하고 저 자사주로 다 지분 맡겨놔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다 뿌리는 거죠. 너무 좋죠. 이런 기업들이 좋아요. 근데 네이버가 이제 그동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다 반영해버렸고, 여러 투자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거죠. 카카오도 한번 볼까요? 있나? 카카오도 예전에, 카카오 옛날 기억나세요? 제가 교환사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싱가포르인지 어디서 교환사채를 48만원인가 45만원에, 그때가 30만원 뛸 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분명히 거기까지는 갈 것 같다. 예. 얘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카카오 주식을 45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한 건데, 진짜 갔죠. 카카오도. 아무튼 카카오도 여기 분기 보고서 보시면 주식의 총수에 여기 자기 주식 나와 있죠. 카카오는 240만 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진 않죠. 네이버보다. 그러니까 8,800만 주 중에 240만 주니까 좀 적은 편이에요. 네이버는 10%가 넘고.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걸 보면 좀 더 늘려야죠. 카카오는 근데 카카오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뭐 투자하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카카오도 나중에 이제 돈을 확 긁으면, 네이버가 훨씬 그동안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이버는 현금이 쌓인 기업이고, 카카오는 그동안 투자하느라고 현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자기 주식 많이 확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세요. 카카오가 앞으로 자기 주식 많이 매입하는지. 그럼 되게 좋아져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업 갖고 계시면 진짜 팔지 마세요. 예. 제가 증권사 있지만, 사실 저희 증권사들 돈 버는 게 뻔하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매매하는 수수료, 신용, 이자, 이런 건데, 사실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여러분이 사고 팔아서 저 월급도 나오고 하는 거지만, 그보다 여러분이 먼저 돈을 벌어야죠. 여러분 수익이 먼저고 그 다음이죠. 그래야 증권사가 있는 거지.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막 억지로 막 사고 팔고, 그거는 전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증권사 수익 나는 거 결국 사상 누각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안 나와도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좋은 기업 팔지 마세요. 그러니까 단타할 건 단타하시고 그런 거에 상관없는데, 이런 기업들은 저런 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사주 말씀드린 거고, 중국발 플라스틱 전쟁, 이거 제가 이제 아침에 3프로TV에서 언급 드린 거고, 또 여기 SKC 몇 번 설명드렸어요.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제일제당, 이런 기업들이 썩는 플라스틱 개발하고 있고, 나 이거 이제 이 블로그, 보라님이라는 이제 블로그 분이 저희 당사 전배승 연구원이 쓴 보고서가 있어요. 증권주. 그거 이제 쓴 건데, 아무튼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핵심은 뭐냐?
증권주 사야죠. 하나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도 지금 여기 주린이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이거 그냥 이거 하고 마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 잠깐 먹었다고 또 주식 안 하시고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증권주들 뭐 저희 회사를 제가 좋다고 얘기 못 하겠지만 아무튼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금융지주가 좀 괜찮아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저희 회사가 제일 좋아요. 저는 근데 제가 저희 당사를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건 양해해 주시고 그 한국금융지주가 일단 이익도 좋지만 카카오뱅크 지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아, 왜 이렇게 안 써지죠? 카뱅 지분 갖고 있어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도 좀 약간 여기 아까 그 블로그에는 모범생 느낌이 난다 그랬는데 뭐 얘도 괜찮죠. 일단 증권주는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 정도는 여러분 포트에 있으면.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나중에 증시가 휘날레를 장식할 때 혹시라도 막 그냥 언젠간 증시 꼭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분명히 증권주가 휘날레 장식하지 않을까. 그냥 증권주가 막 불이 붙어가지고 하루에 막 10에서 20%. 그럼 거의 저는 이제 제 감으로는 꼭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아니죠. 증권주 움직이지도 않고 있으니까. 네. 하여튼 증권주도 그런 개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 이제 보고서인데 아무튼 이제 인텔하고 뭐 할 거예요. 앞으로 설비 투자도 많이 할 거고 파운드리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뭐가 됐든 간에 그냥 계속 가져가세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삼성전자건 뭐 하이닉스건 뭐 무조건 하나는 들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들고 가는 겁니다. 빠지면 사고 소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특정 종목을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좀 만약에 봐야 된다면 그러니까 제가 뭐 예전에 솔브레인도 많이 말씀드리고 뭐 원익 QNC, KC텍 그거 다 기억하시죠? 네, 뭐 한미 반도체 뭐 그 중에 잘 간 것도 있고 좀 부진한 것도 있지만 다 좋아요. 뭐 이런 것도 갖고 가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은 좀 원익홀딩스도 괜찮아 보여요. 원익홀딩스도 왜냐면 이것도 안 오른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 일단 월봉이 괜찮고 그 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나 이런 이제 원익 그 뭐죠? 원익 IPS 지주사죠 한마디로 원익그룹이 이게 보면 다 하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 그래서 그게 너무 매력 있어요. 근데 그거를 원익홀딩스가 다 갖고 있잖아요. 지주회사로.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인가 원익홀딩스가 암모니아 사업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암모니아 저번에 롯데정밀화학 설명해서 말씀드렸죠. 수소를 운송하려면 수소는 너무 부피가 크니까 그걸 압축을 해야 돼요. 예, 그러려면 암모니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암모니아 관련돼서 원익그룹이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또 모멘텀도 있어서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성장 산업이 이렇게 붙을수록 지금 멀티플이 올라가니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DB금융투자의 그 어규진 연구원 예전에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DB금융투자로 가버리는 바람에 저희 당사에 근무하다가 아무튼 네 제목을 참 재밌게 잘 집니다. 그러니까 낸드 투자 뭐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어서 좀 부진했는데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죠. 투자 오히려 확대하는 경우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낸드 투자 늘어나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투자 많이 들어가고요. 낸드 쪽은 그리고 비메모리 장비도 해요. 비중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테스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 장비 회사 중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데 133만원까지 올렸고 아마 8월 달에 IPO 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 좀 빠르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주가 괜찮을 거예요. 이거 이제 이벤트가 앞두고 있어서 주가를 어떻게든 막 끌어올릴 겁니다. 흥행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기업 공개가 다가오면 매력은 떨어지겠죠. 왜냐면 이제 LG 배터리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구간이 이제 다가오면 이제 좀 비중을 줄일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별 준비는 하고는 계셔야 돼요. 지금이 아니고 한 몇 달 후에. 예, 아무튼 잘 끌고 오셔서 너무 다행이고, 예, 계속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우는 이제 더 사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좀 많이 올랐고, 제가 얘기한 이후로도 좀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런 게 있어요. 연우도 되게 그동안 안 좋았어요. 진짜 안 좋았다가 뭔가 갑자기 바뀌니까 주가가 뻥뻥뻥 튀죠. 요런 이제 바뀌는 결정인 줄 아셔야 되는데, 또 연우가 지난 몇 년간 자동화 설비 만드느라고 이익이 엄청 안 좋았어요.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게 다 끝나가고, 올해 그리고 중국 매출 비중 늘어나고, 중국도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럭셔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예. 요게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했고, 예.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실적이 되게 좋을 거라는, 4분기부터 좋아져요. 이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보고서 보고 아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번에 한 2주 전에 보고서 보고 알려드린 거죠. 예. 그래서 보물창고예요, 보고서는. 제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이제 매일 보다 보니까 딱 그 보는 순간, 아, 얘 좀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보고서도 왜 자주 봐야 되냐면은, 좀 지겨운 보고서라도 매번 똑같은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럼 그래도 봐야 돼요. 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게 보여요. 이번에 연우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보고서가요, 어떤 톤이냐면 계속 이래요. 그냥 그저 그래, 그저 그래, 그저 그래. 근데 갑자기 톤이 한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 목표가 올려버리고. 이런 뭔가 이게 바뀐 거예요. 초기에 그런 걸 포착해서 사면 돼요. 수익 많이 납니다. 의외로 많이 나요. 예. 근데 이런 변화를 알려면 우리가 알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뭐 맨날 가서 탐방 가고, 예. 알 수 없죠. 애널리스트가 하는 역할이 이런 거거든요. 변화가 생길 때. 그분들이 그 비싼 연봉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를, 어떤 분은 애널리스트 다 뭐 사기꾼 아니냐, 못 믿는다, 이런 분도 있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그분이 틀려도. 다만 이제 그 논리를 보는 거죠. 예. 어쨌든 일단 신뢰는 합니다, 저는. 그분들 없으면 우리가 이런 걸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드리고, 애널리스트들한테. 다만 이제 읽다 보면 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 거 걸러내면 되죠, 뭐.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특히 예전 분들이 막 색안경 끼고, 애널리스트 뭐 저 추천해놓고 뒤에서 팔아버리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옛날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런 분들의 보고서 없으면 돈 벌기 힘들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 하이투자증권은 이제 고태봉 센터장이 워낙 인사이트 좋으시고, 예, 자동차 이쪽에 되게 강자신데, 아무튼 이제 UAM, 예,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걸 현대차가 하잖아요. 그죠? CS2021에서도 최초로 선보였고, 현대차가 이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요게 이제 GM이거든요. GM, 이게 얼티엄 배터리는 LG화학과 같이 합니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항공기죠. 도요타는 좀 늦었어요, 사실. 수소차 위주라. 근데 요거 하고 있고, 현대차는 EGMP, 거기다가 보스턴 다이내믹, 로봇계, 그리고 요거 도시명 항공. 이런 것들 근데 누가 다 하죠? 모비스가 하는 거잖아요, 부품들. 예. 그래서 제가 좀 모비스 좋게 보는 게, 저런 거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모비스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부품 산업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쪽에 저는 좀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무튼, 예, 이 나사로부터 그 19년도에 신재훈 현대차 사장을 이제 영입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UAM 사업 이쪽으로 나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완성차 진영의 전동 파워트레인, 이 파워트레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모빌리티까지 항공,
예. 이 파워트레인을 모비스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품사 중에 이런 성장 동력과 관련된 기업들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SK건설은 이제 SK 자회사죠. 자회사인데 비상장인데 이 회사가 그 이 폐기물이라든가 친환경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 주택이나 이런 것도 잘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에코 비즈니스 환경적인 부분 이런 거에 열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MC라는 이제 그 회사를 한번 인수를 했죠. 예. 폐기물 회사 인수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기 보면 이게 SK건설이거든요. 건축, 수소도 하고 이게 연료전지, 그다음 친환경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사업, 폐기물 2020년에 1조에 인수했는데 이게 폐기물 회사예요. 환경기업.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차피 이제 그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계속 시장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블룸 에너지라고 있어요. 파트너사. 이 회사는 이제 세계적인 수소 연료전지 회사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사로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두산 퓨어셀이나 뭐 S퓨어셀 같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블룸 에너지. 세계적인 연료전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SK 건설이지만 다 위에 SK가 있는 거죠. 되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SK가 참 무서운 기업이에요. 이런 거를 그동안 주가 정말 안 갈 때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던 거죠. KTNG는 저는 어쨌든 이제는 나쁘게 보지 말자. 정말 답답하지만 이만하면 올라갈 때 된 거 아닌가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안 가는데 실적 좋아요. 의미 있는 실적 회복세. 담배 홍상 사업 실적 회복. 네. 그래서 올해 추정 실적 추가 상향. 근데 주가만 안 갔어요. 고배당 때문에 빠지긴 했는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원은 이제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이제 B2B 그 세금 계산서 있죠. 그런 거 전자세금 그거 하는 회사예요. 그걸 통해서 데이터 같은 거를 이제 고객사에 제공하는 거죠. 세금 계산서에 이제 매출처 데이터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스마트 빌 서비스. 그래서 진정한 플랫폼 기업이에요. 이 기업도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다 여기 보세요. 아침에 갭 떴죠. 근데 좋아 보여요 진짜.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월봉을 꼭 보세요. 월봉을 봐야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뭐 매수를 한다고 치면 월봉 봐가지고 부담 없으면 해도 되는데 너무 올라가 있으면 하면 안 돼요. 근데 비즈니스는 월봉도 부담 없죠. 제가 그래서 월봉을 항상 저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원익홀딩스도 월봉 보면은 거의 바닥이거든요. 여기 보면 보죠. 뭐 오른 게 없어요. 아직도 여기 돌파도 못했어요. 근데 SK는 당연히 지금은 월봉상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번 달에 47% 올랐어요. 주가가. 그래서 여기서 사면 안 되죠, 당연히. 들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거. 내가 항상 월봉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 이거 좀 기다려야겠다.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일봉으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좋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즈니스원은 상대적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그런데도 주가가 많이 못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는 일단 헬스케어 쪽에서 제가 이제 아까 최근에 동국제약, 환인제약, JW 말씀드렸지만 그거 제외하고 뭐 이런 많이 급등하거나 아무튼 뭐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 저는 올해는 뭐 녹십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 말에 제가 선물 세트 드린 적 있죠. 유망주로. 그때도 녹십자 한번 언급드렸죠. 올해 되게 좋을 거예요. 녹십자. 그리고 지금 백신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세계 최대 회사인 그 인도도 지금 화재 사고 나가지고 녹십자가 그래서 뻗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좋았죠. 백신은 올해는 저는 녹십자로 봐요. 제 개인적으로. 갈 길이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라홀딩스 좋아요. 한라홀딩스도 배당 좋고 자체 사업 성장도 좋고, 그리고 제가 한라홀딩스 그때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잖아요. 한라라는 건설회사 갖고 있고 이걸로 돈 벌어요. 그리고 만도헬라가 있어요. 만도헬라는 이제 라이다라든가 뭐 이런 뭐 센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독일의 헬라랑 이제 합자해서 한 건데 되게 매력 있습니다. 시장이 이걸 너무 광고하더라고요. 자율주행하려면 이거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라홀딩스 굉장히 좀 선호합니다. 이게 지주회사라 좀 주가가 좀 무겁긴 했지만, 한라홀딩스도 지금 보면 예전에 여기서 언급드렸잖아요. 안 갈 때 금방 한 20% 올라가요. 순식간에 20% 가잖아요. 그런 거 20% 먹는 거 너무 쉽죠. 이렇게 보면 어려운 거 같지 않은데 참 막상 하면 또 안 돼요. 그죠? 네이버는 말씀드렸고, 지분 교환, 네이버 빅히트 또 뭐 여러 업체들하고 하겠죠. 계속 마음에 들고, 자동차는 일단 이제 저희 유지용 연구원이 쓴 건데 미국 알라바마 공장이 올해부터 증설을 한대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는 미국에 39만 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각각 50만 대 육박할 것 같다고 합니다. 각각. 그리고 SUV 라인이 일단 성공을 하고 있고, 제네시스 생산도 현재 할 것 같고, 이 GMP 기반 전기차 현재 생산, 이런 것들을 다 그 미국 현지에 생산하게 되면 좋은 점이 관세라든가 이런 면에서 되게 자유로워요.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바죠. 그것도 미국 내에서 공장 짓고 해라. 부품주에서는 당연히 현대모비스, 만도, 한원시스템 같은 대형사가 좋고, 그 중에 SL, 화신, 평화전공 이런 기업들도 괜찮다. 그리고 부품뿐만 아니라 부품 물류회사 글로비스죠. 이런 부품 물류 해주는. 그래서 SL 목표 주가 올렸고, 평화전공 올렸고, 글로비스 올렸고, 한라호lding스까지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됐건 모비스가 됐건 한라홀딩스가 됐건 여기 속한 기업들은 그냥 잘 들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SK에 대해서 요새 뭐 지배구조 이슈 관련해가지고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지배구조 이슈 관련해가지고 SK텔레콤이 안 좋다는 둥, 저는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다 좋아요. 그냥 각자 할 일 잘하면 되죠 뭐. 그죠? 근데 언젠간 지주사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공정거래법이 바뀌어서 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이 30%로 강화돼야 돼요. 그러면 SK텔레콤이 SK 하이닉스 갖고 있잖아요. 하이닉스를 20% 갖고 있어요. 10%면 10조예요. 10조가 넘어요. 이거 사는 게 쉽진 않죠. 하이닉스 입장에서 투자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SK, SK는 원래 예전에 SK CNC랑 그룹하고 한번 합병했던 건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회사들하고도 합병 많이 하고 있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 때문에 못 갈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뭐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러나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회사가 성장만 하면 돼요. 그래서 SK텔레콤 지주사와 합병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뭐 충분히 걸립니다. 바로 되기는 어렵고, SK 자체만 보고 한번 장기 투자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대건설은 그 실적은 되게 안 좋았는데 올해 분양을 엄청나게 하나 봐요. 분양 계획이 5만 세대가 넘어요. 이건 되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번 현대건설도 좀 올랐으니까 쉴 텐데, 쉴 때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박종대 연구원님이 참, 저는 이분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게 보고요. 존경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유튜브도 잘 들어가는데, 박종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이런 유통이나 화장품도 너무 잘 보시지만 한 번씩 쓴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좀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저도 항상 잘 보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보고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거세게 한 업체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한항공도 비슷한데 코로나 때문에 구조조정하는 회사들이 좀 있고 앞으로 좋아질만 나온 거예요. 롯데쇼핑 100개 이상 점포 폐점, 이제 개선되는 거죠. 롯데하이메터 폐점, 아모레 오프라인 그냥 안 되는 거 다 없애버렸어요.
국내 아리따움 안 되죠 장사. 그래서 막 없애버리고 중국 이니스프리 없애고, 예. 인건비 그리고 희망퇴직까지 받아가지고 인건비 부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죠. 안 좋아졌던 게 회복되는 거 구조죠.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맥스도 요새 좋았죠. 예. 클리오도 마찬가지. 연우는 뭐 이미 날라갔고. 예.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다 그런 쪽에 속해 있습니다. 롯데쇼핑, 하이마트, 아모레, 코스맥스, 클리오, 연우.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분명히 뭐 저런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박종대 연구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발 이제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정치적인 부분하고 투자는 분리하라는 거예요.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 꼭 그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다른 데 라이브를 하거나 정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발 여러분들 정치 얘기할 때 민감하게 받지 좀 마세요. 민주당이건 뭐 국민의힘이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매도 문제, 예. 공매도 문제에 관해서도 그 주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예전에 작년에 양도차익과세 문제. 예. 그러니까 정치를 우리가 안 볼 수는 없, 뗄래야 뗄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안 주진 않거든요. 근데 나는 뭐 민주당 파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정책 나오면 막 흥분하고 좋게 말하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뭐 하는 거는 그냥 폄하하고, 아닌데 나는 또 국민의힘을 응원하니까 뭐 국민의힘이 좋게 이야기하면 또 좋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그냥 성향이고, 방송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편향되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주식과 연결시켜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뭐 민주당 의원이 아니면 국민의힘이 뭐 발언했다고 쳐볼게요. 예.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냥 일반 시민이면, 예,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그런 것들 있죠. 불편해질까?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하시면 되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주식과 연결해야죠. 이게 내가 투자한 기업에 무슨 영향을 줄까? 예, 앞으로 시장에? 그걸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뭐 잘잘못이다, 이거는 주식 투자랑 상관이 없어요. 예, 주가는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불편하셔도, 그러니까 뭐 이런 정치적인 뉴스나 이런 거 소개해드려도 절대 투자하신 분들은 그걸 불편해 하지 마시고, 아, 저런 내용이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유연해야 됩니다. 예. 너무 한쪽에 치우쳐 버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보고서 중에 그 헬스케어 덴탈 치과 쪽 있잖아요. 요것도 오늘 좀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치과 의사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 중에 뭐가 더 나은지 저는 제가 뭐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치과도 영업이 안 됐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똑같아요. 안 좋았던 게 이제 회복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때 화장품처럼. 그래서 중국은 살아나고 백신 접종 후에 폭발적 이연 수요가 예상된다. 덴탈 쪽도 한번 봐보세요. 진짜 이번에 보니까 레이는 되게 많이 올랐고, 이 4개 회사거든요. 각각의 뭐 특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 안 갔고 이제 좀 좋아지는 분위기인데, 오스템 임플란트, 바텍, 디오, 레이. 오스템 임플란트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스템 임플란트 중국 1위입니다. 예, 중국 1위,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요. 그리고 바텍은 글로벌 2위,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고, 예. 3D 이제 CT 시장에서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나봐요. 구강, 예. CT 찍는 거. 그리고 디오는 미국 쪽이에요. 디오는 약간 미국 병원하고 예전에 계약 맺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오는 미국,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 그 다음에 바텍은 글로벌 다. 레이는 풀 솔루션, 아예 토탈 솔루션이라고 있대요. 예. 치과 치료하는 거. 예. 그런 걸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요 레이는 약간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고요. PER 기준으로는 한번 볼까요?
여기 오스테미 플란트가 제일 쌉니다. 14배, 디오가 20배, 덴티움이 13배, 바텍은 장비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바텍은 9.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싼 건 바텍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도 회사가 매력 있는 건 레이 같아요. 레이가 굉장히 좀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레이는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 주가가 올랐다가 좀 최근에 빠졌는데, 그죠? 좀 많이 올라왔죠. 주가가 여기 한번,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월봉 역사상 신고가예요. 가격 매력은 없어요. 근데 바텍 한번 보실래요? 바텍이 제일 싸다 그랬죠. 이게 바텍의 주봉 차트인데 주가가 진짜 쩔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몇 년을 빠졌어요. 1년, 2년, 3년, 4년째 못 갔어요. 너무할 정도로 주가 안 갔던 거죠. 그래서 바텍은 한번 좀 가격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괜찮죠. 지금 못 올라갔던 것 중에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조금씩 다 좋아지는데 아직도 못 갔던 것 중에 이렇게 보고서 나온 것들 보면 일부 종목들도 조금씩 개선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벌써 1시간 10분 다 됐는데 오늘도 좀 할 얘기가 많았고, 월요일은 원래 좀 많고, 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시장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되고, 이 좋은 분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찬물 끼얹듯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흥분하지 마시고, 오르는 거 사지 마시고, 안 간 거 있으면 이번에,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제가 동국제약, 뭐 환인제약 말씀을 드렸지만 제발 요거를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은 갔지만 보세요. 좋은 기업이에요. 주가 안 가요. 미리 들어가서 자리 깔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올라가면 그냥 가져가면 돼요. 어디까지? 갈 때까지.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근데 어렵지 않은데, 아직도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면은 이건 못 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오늘도 뭐 한 분이 좀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잠깐 이제 좀 제가 포트폴리오 한번 보긴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제 방송 보고 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 위주로 포트를 짜시고 예전에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물린 것도 많으신데, 근데 어쨌든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신 거 보니까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최근에 한 건. 물론 장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이렇게 참 쉽게 하시면 수익 날 텐데. 그러니까 그전 거하고 지금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 쉽게 수익이 나시고, 이전 거는 아직도 물려 계시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런 것들을, 저런 좋은 걸 이제 우리가 캐치는 해야죠. 그거는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투자하시면 저는 꼭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3200이 저도 이제는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부담은 되지만, 장보단 계속 종목입니다. 종목이고, 종목에 집중하시면서 제발 갈 때까지 가보자. 근데 중간중간에 이것만 구분해 주세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이 있고, 대표적인 뭐죠? 반도체, 수소차, 2차전지, 그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플랫폼. 근데 회복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장품, 뭐 의류, 백화점, 이런 기업들은 구조적 성장은 아니에요. 그럼 어느 순간은 팔고 나가야 돼요. 뭐 20에서 30% 수익 나면. 아셨죠? 이거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얘네가 못났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사이클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한 20에서 30%에 만족하세요. 그게 어디예요? 그리고 또 옮겨가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명확하게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구조적 성장주와 아닌 종목. 구조적 성장주는 누가 뭐라고 하고 그냥 가져가시고, 근데 그 중에 탈락하는 기업은 이제 정리. 뭔가 아이디어가 훼손돼서, 그리고 안 좋았다가 회복되는 거. 뭐 바텍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았다 회복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잡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동국제약이니 환인제약이니 JW생명과학 같은 뭐 이런 기업들은 저는 뭐 계속 구조적으로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는 종목도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계속 구조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 증권주도 마찬가지. 구조적으로 좋아지잖아요 지금. 작년에 반짝한 게 아니라 가져가는 거예요. 건설주 구조적으로 좋아져요. 단 물론 언젠가 끝은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게 보이면 그때 팔면 되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좀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 저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